여러분 안녕하세요. 풋포트 신간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풋포트 정지훈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6월 11일 날 오전 4시에 열리는 경기죠. 챔피언스 결승전 맨체스터 시티 대 인터밀란의 결승전 편파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풋포트에서 IF 기자단이라고 축구 기자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이스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편파 프리뷰이기 때문에 이쪽이 맨체스터 시티를 담당한 우리 가동민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 기자단 1기를 하고 있는 오늘은 맨시티 팬으로 들어온 가동민이라고 합니다. IF 기자단 네라주리의 박지우라고 합니다. 네라줄이 뭡니까? 파란 검정이죠. 이탈리아어로 파란 검정인데 네. 인테르를 이제 네라주리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네라주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불리할 텐데 잘 해서 한번 좀 팽팽한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의 최근 흐름 뭐 너무 좋은데 맨유를 꺾고 FA컵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아스널의 역전 우승을 하면서 맨시티가 또 리그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98-99 시즌,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트래블, 영광스러운 트래블 이후에 잉글랜드 팀으로는 두 번째 트래블에 도전하게 되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죠? 네. 일단은 맨시티의 이번 시즌은 말할 것도 없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랑 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팀이었고요. 그래서 최종전에서 브렌트포드한테 지기 전까지 25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그 브렌트포드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고 왜냐면 이제 FA컵 맨유와의 결승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조금 지긴 했지만 그 로테이션은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유와의 또 FA컵 결승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7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트래블까지 단 1승만 남겨두게 되면서 이번 경기를 앞둔 선수단의 의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뭘 전력도 전력인데 어떤 선수가 터질지 모른다. 맨시티의 흐름이 너무 좋고 특히 리그에서 후반기에는 거의 연승 행진으로 갔거든요. 하지만 인터밀란도 만만치 않죠? 네, 인터밀란도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세리에가 이제 지난 주말에 끝이 났는데 최근 6경기에 5승 1패를 했습니다. 이 1패도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나폴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워낙 이번 시즌 나폴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뭐 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이 6경기에서도 17골, 7실점만 하면서 이제 공격력에서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수비력에서도 좀 단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맨시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라는 게 말해서 뭔가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죠.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최근 생각해보면 4강에서는 같은 밀란 더비 주세페 메아차예요. 산시로가 아니라 주세페 메아차에서 두 경기 총합 3대0 압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7공주인 피오렌티나를 꺾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토너먼트에서도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인테르입니다. 네, 물론 인터밀란 리그에서 우승은 나폴리에게 어쨌든 뺏겼지만 그래도 이게 컵 대회에서는 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니 트래블까지 네. 가능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나폴리를 꺾은 AC 밀란을 꺾은 게 또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터밀란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키플레이어, 맨시티의 키플레이어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죠. 일단 맨시티의 첫 번째 키플레이어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이번 시즌은 맨시티 골 홀란드라고 할 정도로 맨시티의 공격에 선봉장이 있고 또 이번 시즌에 51경기 출전을 해서 52골을 넣었습니다. 한 경기에서 한 골 넣고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번 시즌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또 EPL 입성하자마자 앨런 시어러의 기록도 갈아치우면서 EPL 단일 시즌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게다가 EPL 올해의 선수, EPL 올해 영플레이어까지 동시 석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맨시티 공격수가 잡히니까 또 공격수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잘 잡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0경기 12골로 득점 선두, 득점왕을 확정지었죠. 게다가 찰랑거리는 머리까지 비주얼도 빠지지 않는 선수라 이번 시즌 또 마지막을 잘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 경기에서 또 골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가 진짜 9번을 찾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맨시티의 약점이라면 유일한 약점, 그것도 아주 희미한 약점이었는데 아구에로 떠나온 뒤로 좀 9번 역할을 할 선수가 별로 없다,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홀란드가 한 시즌 만에 모든 걸 이런 평가를 다 뒤집었고요.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아직은 뭐 좀 이런 큰 무대라든가 이런 데서 좀 검증이 안 됐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뭐 득점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뭐 확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인터밀란 상대로 이 결승전에서 좀 큰 경기에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홀란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인터밀란도 이 선수가 있죠.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일 것 같은데 월드컵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리그로 소속팀에 돌아와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라우타로 선수죠. 네, 라우타로 선수가 이번 시즌에 21골을 넣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골을 넣었는데 이 리그에서 21골을 넣은 거는 리그 2위 기록입니다. 1위는 오시멘 선수고 뭐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또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맨시티와의 만남에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라우타로라고 하면 지난 월드컵에서 좀 황소 같은 돌파 이후에 완벽한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잖아요. 사실 월드컵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인테르에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4월 중순부터 다시 살아났고 옛날부터 이제 인테르 하면 라우타로다라고 했던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20골 4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좀 이런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좀 편하게 놔두면 쉽게 실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란드가 워낙 주목받고 있어서 그렇지만 라우타로의 득점 행률 상수 무시할 수 없는 득점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또 괴물 공격수라 불리는 루카쿠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톱의 호흡들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격 대 공격,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공격 대 공격의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또 키플레 한 명씩 더 뽑아볼 텐데 네. 이 선수 저에게 아픔을 준 선수입니다. 균도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데브라이너를 또 키플레이어로 많이 꼽아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긴도안을 뽑아보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긴도안 최근 발끝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6경기에서 6골 2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편집장님이 많이 마음을 아프실 텐데 FA컵 결승 맨더비에서 2골을 터뜨렸죠. 13초 만에 오른발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게 했고 또 후반 5분에는 왼발 발리슛으로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최고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준 긴도안이 챔스 결승에서는 또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일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가 득점이 나올지 모른다는 점. 뭔가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뭐 홀란드는 잘 막았지만 또 긴도안에 터지고 또 긴도안을 막으면 실바가 터지고 실바를 막으면 또 더블에 터지고 이런 게 상당히 무서운 팀인데 또 마레즈도 있고요. 포든도 있고 이런 선수들 중에서 이번 시즌만큼은 긴도안의 활약을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인터밀란은 좀 수비적인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과거 트래블을 차지했을 시절에도 선수비하고 후역습을 쳤던 그런 축구 방식이 나올 텐데 이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언제 어디서 골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골키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두 번째로 키플레이너는 오나나 선수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5년 전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갔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4강에서 아약스를 상대로 또 대역전극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아약스의 골키퍼가 지금 인테르나치오날레의 오나나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도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좀 빅클럽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기억나요. 그죠. 이번 시즌에 앞두고 인테르에 왔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좀 인테르 하면 이제 한다노비치라는 좀 위대한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나 컵 대회 위주로 경기를 뛰었는데 좀 한다노비치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흔들렸는데 이 상황에서 오나나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2번의 클린시트를 하면서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리그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주전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인테르가 좀 실점이 확 주는데 오나나가 이번 시즌에 39경기 출전을 했는데 클린시트가 20번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이렇듯이 좀 수비의 핵심이 된 선수고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나나 선수가 좀 결승 문턱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이 또 자신에게도 굉장히 간절할 겁니다. 저희는 그 오나나 선수의 간절함이
인테르의 골문을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좀 간절함을 좀 호소하는 느낌이 좀 있지만 단판 승부,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는 이 큰 무대에서 단판 승부를 사실 쉽게 예측할 수가 없고 특히 이런 경기 때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에서 미친 선방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미친 선방을 펼치는 골키퍼들이 나와서 다 맞고 한 골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뭔가 경기를 뒤집는 이런 흐름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맨시티의 이런 막강한 공격력을 오나나가 얼마만큼 또 잘 막을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약간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트래블. 네, 1승 남았습니다. 그 맨시티 트래블까지 딱 1승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비기어를 따오게 된다면 구단 역사상 첫 챔스 우승이자 또 구단 역사상 첫 트래블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트래블을 기록한 구단은 현재 7개입니다. 셀틱, 아약스, PSV, 맨유, 바르사, 인테르, 미넨.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가 트래블을 따게 된다면 8번째 구단이 됩니다. 잉글랜드 구단으로는 맨유에 이어서 2번째 트래블 구단이 되고요. 이번에 우승하게 된다면 맨시티가 명문 클럽에 이제 이견이 없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펩이 우승을 차지해서 트래블을 차지하게 된다면 축구 역사상 최초로 2번의 트래블을 차지하게 되는 감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맨시티에게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고트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가르디올라 감독이 트래블을 차지하면 이제 2번째고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이 이제 맨유를 이끌고 한 번 했지만 물론 위대한 명장이라 부르면 이제 퍼거슨 감독이 그만큼 오래 했고 많은 우승이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원탑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번 가르디올라 감독이 트래블을 차지한다? 그럼 또 평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라도나라든가 펠레라든가 고트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설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고트가 될 수 있고 메시도 아마 역대 최강 팀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트래블 뭐 여러 팀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한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시티에게 중요한 경기일 것 같고요. 반면에도 인터밀란은 13년 만에 트래블을 이제 또 노리게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르는 좀 암흑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 트래블 이후에 1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이번에 오르게 됐는데 그 무리뉴 감독 이 트래블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하긴 했어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무관입니다. 재작년에 리그 우승을 다시 차지를 했고 지난해와 올해 다시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좀 잃어버렸던 우승 DNA를 찾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이제 인테르의 완벽한 부활을 좀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즌에는 토너먼트에서 진짜 한 번도 안 지고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6경기 중에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친 건 인테르가 거의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가 될 거니까 맨시티가 너무 야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력상은 맨시티가 강한 건 분명하지만 또 인터밀란의 그런 DNA라든가 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또 챔스에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그리고 또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 13년 전에도 무리뉴 감독이 좀 뭔가 우승 전력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강호들을 차례를 꺾으면서 또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이변 아닌 이변은 일어날 수 있는 법이고 또 이런 인터밀란의 그런 DNA가 또 이번에 또 발동되면 또 모르는 경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르헨티나 요 키워드가 아르헨티나인데 설명해 주시죠. 아르헨티나의 두 공격수가 양 팀에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의 공격수고 한 명은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인테르의 공격수입니다. 두 선수는 지난해 12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 멤버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챔스 결승 트로피까지 차지할 경우 한 시즌에 두 대회를 동시에 우승하는 진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 시즌에 두 대회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는 9명밖에 없는데요. 현역으로는 이제 맨유의 라파엘 바람, 우리 맨유, 맨유의 라파엘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 동시에 우승했던 그 선수들을 살펴보면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 서독 국가대표로 우승을 했고 또 챔스에서 미넨 소속으로 우승을 했던 제프 마이어, 파월 브레이트너, 한스 게오르크, 브레이트너, 슈바르첸베크, 베켄바우어, 게르트 밀러 그리고 울리 헤네스가 서독 국가대표랑 미넨 소속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98년 월드컵에서 프랑스 국가대표 그리고 챔스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우승했던 카랑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 국가대표로 그리고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우승했던 호베르토 카를로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역 선수 중에서
유일한 라파엘 바란이 있는데 라파엘 바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국가대표로 우승을 했고 또 챔스에선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동반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와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챔스 4강에서 모두 골을 넣어봤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대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우승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트래블과 또 카타르 월드컵 우승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진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결승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이스탄불인데 설명해 주시죠. 이스탄불은 이제 튀르키예즈의 수도죠.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튀르키예즈와 관련된 선수가 두 선수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귄도안 선수고요. 인테르에서는 차랄로글루 선수가 있습니다. 귄도안 선수는 튀르키예즈계 독일 선수고, 그다음에 차랄노글루 선수는 튀르키예즈 출신 선수예요. 이제 귄도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와 맨시티를 거치면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2013년 도르트문트, 21년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었는데 각각 미넨이랑 첼시 상대로 준우승을 거뒀죠. 이번이 세 번째 결승인데 부모님 고향에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뭔가 싶어요. 튀르키예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혈통과도 관련될 수 그렇죠. 있는 혈통이죠. 국가에서 또 우승, 그러니까 그동안 또 하늘 또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인테르의 차랄노글루 선수는 튀르키예즈 국적으로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UEF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52개국에 606명의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박지성 선수가 제외가 됐어요. 아마 이제 결승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만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인테르가 우승을 하면 튀르키예즈에서 차랄로고 선수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의 아슬라니 선수,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의 미키타리안, 슬로베니아의 한도아노비치, 슬로바키아의 슈크리니아르 선수까지 다 처음 그 국적을 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 뭐 박지 선수가 이런 명단에 좀 빠진 게 분명히 또 우승 경험을 있는 선수인데 명단에 빠진 게 아쉽지만 어쨌든 차라노글루라든가 뭐 긴도한 선수의 그런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점,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열린다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은 또 관심과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 팀이 우리 팀이 좀 우승이 좀 간절한 이유, 또 이런 설명을 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펩도 간절하고 맨시티도 간절하고 첫 우승이죠. 네. 네. 일단 맨시티가 간절한 이유는 진짜 명확합니다. 트래블 때문에 진짜 챔스 우승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트래블 한 구단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시티가 트래블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8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서지는 순간이 저는 항상 기대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챔스 우승을 맨시티가 하면서 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 또 사실 인테르는 챔스 우승 한번 해봤잖아요. 또 맨시티도 비기어 한번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양보해주면 이번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 첼시한테 진 것도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때도 맨시티가 우승을 또 하게 되면 또 맨시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라 많이 간절히 바랬었는데 그때도 아쉽게 첼시한테 지면서 우승을 놓쳤고, 근데 또 이번에는 사실 걱정이 많이 안 됩니다. 흐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솔직히 맨시티 우승이 정배지 않나. 근데 지난 그 첼시랑 붙었을 때도 정배는 맨시티였어요. 이게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결승전은 그때 첼시가 우승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는 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리고 또 맨시티 팬 입장에서는 좀 아직도 드는 이야기가 근본이 없다. 맨시티는 아직 근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면 2010-11 시즌부터 지금까지 챔스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출을 했고 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정도 성적을 거뒀으면 이미 근본 완성이지 않나 싶은데 뭐 최근 6시즌 동안 리그 우승을 5번이나 했고 이런데 다들 근본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맨시티 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뭐 챔스에서 보여준 게 아직 없으니까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챔스 우승을 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가르졸라 감독이 오라서 약간 이제 근본에 대한 의미는 많이 사라지긴 했죠.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 최근에 왕조를 좀 구축하면서 근본이 좀 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워낙 자본의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뭐 사우디 자본 지금 뭐 벤제마, 호날두 뭐 다 사우디 가는 거 보면 이런 게 근본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자금이 모여서 좀 더 축구를 좀 재밌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더 뭔가 더 화제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근본 이런 얘기는 이제 맨시티도 많이 벗어난 느낌이고 진짜로 여기서 이제 트래블을 차지하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겠죠. 또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중요한 경기죠. 그리고 사실 맨시티도 맨시티인데 제가 진짜 펩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르셀로나 시절 티키타카부터 지금의 3위 빌드업까지 확실히 가르디올라가 하는 전술들을 다른 팀들도 다 따라한다는 걸 보면 아 이게 천재 전술가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펩을 제가 진짜 좋아하게 되는데 이번에 맨시티가 우승하게 되면 펩이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트래블을 2번 하게 되는 감독이 되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 홀란드가 EPL 득점 기록을 깨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기록은 깨야 맛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펩이 그런 역사상 없던 트래블 2번 한 감독이 되는 그런 기록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이번에 만약에 또 트래블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이 논란에 있는 그 퍼거슨 감독님과의 그런 대결 구도에서 또 우위에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포거스 감독이 더 위라는 평가가 더 많았지만 만약 트래블을 하면 이제는 좀 견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도 절실하죠. 저는 좀 감정의 호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챔피언스리그 결승 올라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기간일 정도로 진짜 오래된 기간인데 이제 13년 전 마드리드에서 비기어를 들어 올렸었던 그 영광을 다시 찾아올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이제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밀리토의 멀티골로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후배가 후배죠. 네, 라우타로의 발끝을 저희는 믿고 끝까지 믿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약세인 걸 알고 아마 현지 팬들도 모두 약세인 걸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역사와 토너먼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동등하게 강팀처럼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로서 또 레전드였던 인자기 감독의 지혜와 그리고 선수들이 쌓아온 노력으로 우리는 맨시티라는 골리앗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힘들게 버텨온 암흑기를 털어내고 다시 영광의 순간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의 포인트, 관전 포인트, 뭐 키플레이어 흐름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맨시티의 우위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긴 하지만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는 이 특징 뭐 4강이라든가 8강은 1, 2차전 있지만 딱 한 판이잖아요. 또 한 판이라는 또 단판 승부에도 묘미가 있고 그동안 또 인터밀란이 그동안 13년 전에 했던 그런 흐름들이 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맨시티는 챔피언스 결승전마다 좀 불안한 약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는 없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두 명이 일단 이제 편파 프리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예상 스코어를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팀이 꼭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면서 또 예상 스코어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맨시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트래블입니다. 네, 트래블을 앞둔 만큼 이제 선수단 분위기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더 선수단이 간절하게 뛸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편집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선수가 터질지 모른다. 만약에 홀란드가 막히면 뭐 갑자기 홀리안 알바레스가 교체로 들어와서 골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맨시티는 어느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작년에 챔피언스 결승에서 패배를 맛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기억을 다시 되찾지 않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순간을 많이 바라면서 뛸 것 같다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됩니까? 예상 스코어는 홀란드 2골 2대0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홀란드 두 골로 2대0으로 완승을 네, 하는 모습 보도록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기부여 강한 또 맨시티 또 카드가 또 다양하다라는 점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이런 지략이라든가 전술가적인 능력까지 어떻게 보면 좀 우주의 기운이 좀 맨시티에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인터밀란도 다른 생각이 있겠죠? 저는 인테르가 2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두 팀 다 2대0. 예. 그 13년 전에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밀리토가 멀티골을 넣었듯이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후배 라우타로가 2골을 넣고 토너먼트에서 실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단단히 틀어막아서 무실점으로 2대0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인테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승 경험이에요. 맨시티가 여태까지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우승을 못했던 이유는 경험 부족.
음. 네, 큰 무대, 리그와는 다른 무대에서의 결승전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경험을 살려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패배 명장병입니다. 네. 올해는 좀 많이 안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나 좀 중요한 경기에서 항상 이상한 전술을 가지고 나와서 이상하게 졌거든요. 그거를 인테르는 이번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골키퍼 한다노비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경험도 많고 좀 선수들을 장악력이 좀 리더십이 좀 있죠. 리더십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중에 골키퍼 오나나 선수나 수비진이 흔들린다면 경기장 밖에서 독려하고 뭐 하프타임엔 얘기도 하면서 선수들을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에딘 제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팀의 세 번째 옵션이었는데 그래도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했어요. 이제 이 선수는 이제 공격진의 멘탈이 좀 흔들리면 좀 잡아주고 본인의 그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양 팀 다 2대 0의 스코어를 예상해 줬고요. 그만큼 좀 두 팀이 좀 간절하게 좀 승리를 좀 바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밀란은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DNA, 그다음에 베테랑 뭐 제코라든가 또 카드가 다양한 다양하죠. 루카쿠나 만약에 라우타로가 좀 부족하면 또 제코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패배 명장병. 사실 명장병이라는 게 최시전 때 유독 그 결승전이 좀 많이 기억이 남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약간 예상한 전술들을 좀 미리미리 썼어요. 리그 때. 그래서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좀 전술이 좀 적응이 된 모습이지만 맨시티 팬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최근에 가르디올라 감독이 나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그쵸. 제발 아이디어를 갖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팬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과연 두 팀이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과 인자이 감독의 약간 지략 대결도 충분히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트래블과 관련된 두 팀이거든요. 맨시티는 진짜 트래블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인터밀란은 리그만 빠진 채 트래블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트래블을 차지하면서 또 영광을 좀 가져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포포2 정지훈 편집장이었고요. 또 우리는 이제 예비 기자들이죠. IF 기자단, 포포2의 기자단인데 같이 함께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조금 서툰 점이 있어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6월 11일 오전 4시 많은 축구팬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맨시티와 인터밀란의 결승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